좀 갱년기 같이 와가지고 가서 재봤더니 혈압이 이렇게 높더라고요. 일단 폐경이 됐고,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요, 혈압이 좀 올라요. 네. 뭐 어떤 증상으로 이렇게 힘들던가요? 폐경, 갱년기 증상. 열이 좀 많이 오르고, 얼굴도 붉어지고, 예, 붓고. 예. 이제 살이 좀 많이 쪘죠, 저는. 막 우울해지거나 이렇게 구토나 기분이 어지럼증 등이 다운되고 동반되지 않아 일단 약으로 조절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약 먹은 지 일주일이 됐는데 네네네. 아직도 높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현재 혈압약에 더 추가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더 혈압도 조절이 잘 되고 아, 네. 건강하실 것 같아요. 갱년기 여성의 고혈압, 무엇이 문제일까요? 혈압은 심장에서 내보낸 혈액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흐를 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합니다. 심장이 수축하며 혈액을 뿜어낼 때를 수축기 혈압, 심장이 확장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잰 혈압이 수축기 120에 이완기 80 미만이면 정상,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여성은 50 전후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줄면서 폐경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갱년기가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못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일단은 뇌경색이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헌혈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고혈압을 방치해 뇌경색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허망하겠죠. 슬프고 허망하겠죠. 우리 엄마가 그렇게 그런 감정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허망할 것 같아요. 이제 적극적으로 고혈압을 관리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가족력이 있는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경우 50대부터 여성 환자가 급증하는데요. 심지어 60대 이후에는 남자보다 훨씬 더 고혈압 환자가 많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0대가 되면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면서 체중이 증가합니다. 50 이전에는 혈압과 체내의 수분을 조절하는 레닌 안지오텐신 호르몬이 균형을 잘 이루어 뇌, 심장, 콩팥이 정상 혈압을 잘 유지하는데요. 50이 되면 이 레닌 안지오텐신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압이 점점 더 오르게 되는 겁니다. 고혈압이 160 정도 나오고 저혈압이 110으로 나왔습니다. 그 선까지마다 뭐 혈압은 정상, 몸이 이러는데 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어떤가 하면 나 정상이라고 다 부러워했거든. 근데 이번 일고 나니까 좀 당황한 감은 좀 듭니다. 예. 진료를 받기 전 다시 한번 혈압을 재봅니다. 195에 109?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평시 혈압이 나왔나요? 아니면 잠깐 비만 나왔는데요. 긴장하셔서 그런 거라고. 아, 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정확한 진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숨 잠깐 멈추시고요. 제일 궁금한 건 혈압이 들쭉날쭉하니까 이게 고혈압이 맞는지 왜 또 잴 때마다 다른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팔뚝에채는 혈압계도 있어요. 30분마다 혈압을 잴 겁니다. 혈압 잴 때 보면 뭔가 부풀어 올라서 혈압을 재주잖아요. 내일 점심 때쯤에 24시간을 채우시니까 이 혈압계를 하고 나면 이것이 본인의 진짜 혈압이 뭔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심각한 중증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심전도, 체혈 등 여러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또 24시간 혈압계를 착용해서 하루 종일 혈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앉으시고요. 드릴 말씀은 첫 번째, 예.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고혈압은 아니세요. 예. 고혈압 전 단계라고 그래요. 이제 네. 근데 왜 혈압이 막 190이 나오고 160이 나왔을까? 이게 고혈압은 아닌데 유독 진료실에서는 고혈압이고 예. 일상생활에서는 고혈압이 아닌 경우를 예. 백의 고혈압이라고 그럽니다. 아, 백이 예. 고혈압. 병원에서 처음 찼을 때 혈압이 역시 높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니까 편안해지셨습니다. 이 점선이 혈압이 진단 기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하로 쭉 내려가 있어요. 대부분 정상 혈압 아래로 나오고요. 예. 정상 혈압이긴 하지만 고혈압 전 단계. 그래서 종합하면 네. 비만이 특히 고도 비만이 있고요. 예, 혈액 검사에서는 당뇨병 전 단계. 네, 혈압도 고혈압 전 단계와 고혈압 초기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돼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 가지가 있는 것보다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중한 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거죠. 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마 체중인 것 같아요. 저가 방심하면 바로 고혈압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태. 일단 혈압약 복용은 피했지만 체중을 감량해야 된다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집에서 잴 때는 정상 혈압이 나오는데 병원에만 가면 고혈압으로 나오는 것을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집에서는 고혈압인데 병원에선 정상 혈압으로 나오는 걸 가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둘 다 정확한 혈압 관리가 어렵습니다. 혈압약을 먹는 환자들 중에도 병원에서 유독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백의 현상이라는 것은 치료자 중에, 그러니까 즉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최적 혈압으로 나오는데 진료실에서 높은 경우입니다. 비만처럼 뭐 몇 킬로 이상 비만이라 하듯이 혈압도 얼마 이상이면 고혈압 쉽게 진단은 되는데요. 가정 혈압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로지 진료실 혈압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혈압약을 좀 더 세게 치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 정도의 평균 혈압 및 활동에 따른 혈압의 변동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자신의 혈압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집에서 혈압을 재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뒤 5분 정도 쉬고 혈압을 재면 되는데요. 커플을 너무 꽉 조이지 않고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주고 혈압을 잽니다. 단, 혈압약을 먹기 전, 커피를 마시기 전, 담배를 피기 전에 재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혈압을 기록해 두었다가 병원에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마비가 와서 병원에 왔다가 뇌수술을 받게 됐다는 이상범 씨. 말씀하실 때 좀 어떠세요?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좀 끄트머리가 뭉개진다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지금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아요. 혈압은 제가 좀 있었죠. 원래 고혈압이었어요. 20대 때 초반에 240이 넘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안 먹었어요. 뭐 원래 어려서부터 이랬다. 뇌경색 네. 이제 혈압이 높으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전에는 생각 못했어요. 얼마 전 술을 마시다 발음이 뭉개지고 우측 편마비 증상이 왔다는 이상범 씨.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뇌동맥류가 2개나 발견됐는데요.
고혈압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왼쪽 기저핵에 일어난 뇌경색은 약물로 혈전을 제거해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전대뇌동맥 기시부에서 발견된 8mm 크기의 뇌동맥류와 중대뇌동맥 분지부에서 발견된 작은 크기의 뇌동맥류는 외과적 수술인 클립 결찰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있고 이상범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신경외과 고학철 교수는 환자의 혈압이 높아 수술을 서둘렀다고 합니다. 동맥류가 생기는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변화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뇌동맥 꽈리가 이제 커지거나 파열될 수 있는 확률들도 그러한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술로 이제 파열될 가능성을 예방하는 게 환자분의 앞으로의 삶에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됐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됐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 미리 수술을 받을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혈압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52에 106이면 52에 106이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240까지 치솟던 혈압이 왜 이렇게 낮아진 걸까요? 고혈압에다가 조금 약을 먹으면 저혈압이었다가 고혈압, 저혈압이 왔다 갔다 했죠. 먹으면 떨어지고 또 먹다가 안 먹으면 안 떨어지고 그러죠. 근데 그 신경외과 입원해 계실 때 혈압이 워낙에 높고 변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절이 안 되니까 저에게 의뢰가 왔었고, 그래서 그 혈압약을 이렇게 조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단 그 4가지 약 중에 하나는 빼드렸고, 3가지가 남았지만 이제 하나 정도는 끊어 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조절해서 수시로 약을 조절하며 혈압 변동을 관리하고 있는 이상범 씨. 맞춰서 약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고혈압과 저혈압을 오가는 혈압의 변동폭을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여기는 저혈압이 한 번 나왔네요. 여기 109에 53. 특히 이제 클립 수술하고 나서는 적극적 혈압이 사실은 목표 혈압이 낮게 설정하거든요. 압력이 높아지면 클립이 풀리거나 놓칠 아마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혈압약을 좀 더 강화를 했어요. 다행히 퇴원 후 혈압이 오히려 안정화되는, 이제 이 아마 질병으로 인한 입원,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변동에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다면 혈압의 변동폭이 클 때 우리 몸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압 변동폭이 큰 환자는 24시간 혈압 변동폭이 클 뿐 아니라 장소, 계절 등 외부 요인에 따라서도 혈압이 크게 유동칩니다. 그러면 혈압이 안정적인 사람에 비해 고혈압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뇌는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요. 변동폭이 커지면 혈관이 탄성을 잃고 손상돼 심장과 뇌, 즉 심뇌혈관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임상 연구를 했더니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혈압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변동을 보인 환자들이 나중에 지켜보니까 예후가 안 좋더라. 그렇게 들쑥날쑥한 혈압 때문에 뇌혈관이 어느 정도 자극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혈압 변동성이 크면 향후에 뇌졸중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하루 동안 혈압이 어떻게 변할까요? 정희태 씨가 24시간 활동 혈압을 단지형 혈압계로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정희태 씨의 혈압은 정상인데요. 특별히 뭐 스케줄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스케줄은 제가 며칠 전에 차 트렁크 문에 여기 찧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스테이플이 박혀 있어요. 그걸 오늘 뺄 예정인데 뺄 때도 약간 긴장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혈압은 어디 가서 어느 정도 뭐 변하는 게 괜찮은 걸까요? 아, 돼 있다는 거야. 혈압은 자연적으로도 변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거는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하면, 이게 과하다는 기준도 특정이 없는데 남들이 한 10이 변할 때 본인은 20, 30이 변하는 것도 다 변동성입니다. 지난주에 진료실에 왔을 때 혈압이 130에 80이었는데 이번 주에 왔더니 160에 90이다. 큰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변동이 있을 때는 그런 변동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평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동네에서 가벼운 운동을 한다는 정희태 씨. 영화 촬영 때문에 생활이 불규칙하긴 하지만 야구와 골프를 좋아해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정희태 씨의 24시간 활동 혈압은 어떨까요? 보통 사람은 아침에 혈압이 높아지고 밤에 혈압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24시간 동안 혈압을 체크해 보았는데요. 따라. 근데 고혈압이 아닌데도 낮에 이렇게 2번씩이나 혈압이 치솟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후 6시면 제가 대본을 보고 있었을 때인데 경제 용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네. 만약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치솟는다면, 그리고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혈압 변동성에 대한 연구 결과 오전에 유난히 혈압이 많이 올라가면 심뇌혈관 질환, 특히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잠든 후에는 혈압이 낮보다 10에서 20% 정도 낮아지는 게 정상인데요.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으면 좌심실비대나 심근허혈, 오히려 낮보다 더 오르면 심뇌혈관 질환 및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간에는 활동을 하지만 우리가 야간에는 쉬어야 되는데 야간에도 혈압이 높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높은 혈압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혈관 및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야간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이 높고요. 심지어는 사망도 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이 제일 컸는데 그 혈압과 콜레스테롤, 고혈압과 고지혈증이었고 그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흡연, 음주를 했고 제가 이렇게 묻다 보니까 수면 무호흡이 의심이 돼서 이제 제가 첫날부터 신경과 수면 클리닉을 권장을 드렸네요. 그랬더니 이제 동시에 김강용 씨는 잘 때 코를 심하게 골아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었는데요. 본인의 노력도 있었고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혹은 밤에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수면 무호흡이에요. 지금은 이제 매일 이거 착용하시나 양압기? 네네. 예. 안 해고 자면은 그 다음날 몸이 하루 종일 멍해요. 그리고 조금만 피곤해도 계속 낮에 좀 졸리고요. 네. 근데 호흡기를 해고선 적응을 하니까 졸리는 게 조금 없어지고요. 가볍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1시간에 5회 이상 무호흡이 발생하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하는데 김강용 씨는 1시간에 8.6회로 중등도의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숨을 안 쉬는 구간이 자그마치 40초에 달했는데요. 수면 무호흡은 잠을 잘 때 우리 몸의 상기도가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 잠이 깨면서 교감신경계가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고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는 심박수와 혈압을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하다 보니 혈액 내 산소 농도가 떨어져 간헐적인 저산소증에 시달리게 되고 저산소증은 체내 염증을 유발해 동맥경화 위험성을 높이는데 이는 다시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많은 50대 남성들이 수면 무호흡증을 지니고 있지만 자가 진단이 어려워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잘 잤다고 느끼지만 실제 야간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면 무호흡이죠.
눈 감고 잤지만 계속 각성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높은 혈압과 또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저산소증 때문에 심장과 혈관에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것은 낮에 졸리기도 하고 아침에 머리도 무겁고 혈압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50대 잠을 잘 자지 못한다면 혈압을 위해서라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 이때 변동이 꽤 있네요. 이날 아마 첫날이라 여기 보시면 이때는 밤에 좀 못 주무셨나? 밤에도 좀 올랐어요. 아, 예. 그날 술 약속이 있어서 조금 먹고요. 오, 술 드시니까 보시죠. 이 자기 전에 이제 술 먹을 당시에는 재밌게도 혈압이 살짝 내려가요. 우리가 얼굴이 벌개지잖아요. 혈관이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아, 근데 술 먹고 네. 습관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좀. 네네네. 술 먹을 때 혈압이 내려가다가 운동하니까 좀 올라가요. 원래 건강하게 올라갑니다, 살짝. 우리 움직이려면 혈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이 뚝 드니까 떨어졌는데 네. 수면 중인데도 불구하고 낮과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스란히 생활이 이렇게 담겨요. 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간 상태로 잠을 깨서 또 역시 아침 고혈압으로 유지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술 마신 날은 혈압이 조금 내려가는 듯 하더니 급상승해 아침 고혈압으로 이어졌고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은 자는 동안 혈압이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됐습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데요. 술이 깰 때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사라지면서 혈관이 수축돼 혈압이 음주 전보다 더 올라가게 됩니다. 술 드시면 운동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 원래 좀 술도 좀 깰 겸 소화도 시킬 겸 해갖고 짧게는 1시간, 뭐 길게는 한 2시간 정도 걷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들으면 관리 그래도 하시면서 드시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의식을 하고 살아요. 네. 이번에 이 반지 끼면서 이제 음주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금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시간 작용하는 혈압약은 끊어도 이틀, 3일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이틀 끊고 괜찮네? 그다음부터 혈압은 안 재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째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한 6개월 뒤에 와요. 응급실에 심부전으로 빠져가지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6개월 뒤에 숨이 차니까 와요. 근데 이미 다 망가졌어요. 이미 콩팥도 망가져 있고 심장도 망가져 있고. 혈압이 오른다고 해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뭐 혈압약 끊어도 큰 문제 없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쌓여서 결국 고혈압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사실 매일 혈압약을 챙겨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보험 완벽하게 분석해보겠다. 이건 뭐고? 이건 또 뭐야? 그냥 이거 쓰면 되는데. 그걸 왜 이제 말해? 내 보험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 마이보험 체크. 하지만 혈압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가 우리 몸에 발생합니다. 흔히 혈압이라고 하면 심장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연 그럴까요? 정상 혈압일 땐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되면 심장뿐만 아니라 온몸의 장기가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혈압을 제때 관리하지 못해 순식간에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잘 살피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년 전부터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57세 김민기 씨. 네 아이의 아빠로 인쇄 판촉일을 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요. 고혈압 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은 게 이렇게 삶을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혈압이 좀 높습니다. 보니까 혈압 관리가 너무 안 되셔서 네네네. 이런 총체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투석만유로 모든 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네. 담배 혹시 하세요? 가끔 합니다. 심지어. 네. 신이식하고도 습관이 안 바뀌면 좀 나쁜 결과가 있어요. 아, 네네. 네, 신이식이 종착점이어야 되는데 네네네. 예, 그게 또 그냥 정거장처럼 했다가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네, 있으니까 들었습니다. 네네네. 결국 미리 습관을 잘 잡아서 네. 당도 조절하고 네네. 혈압도 조절해야 네네. 나중에 이 신장 이식하면 혈압약도 끊고 네.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이 다 망가졌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다시 고혈압이 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콩팥은 수많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사구체를 통해 노폐물을 걸러내는데요. 혈압이 올라가면 이 사구체가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높아진 압력으로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혈관이 손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콩팥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다시 혈압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김민기 씨도 24시간 혈압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은 뒤 김민기 씨가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투석하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는데요. 주변의 권유로 젊었을 때 했던 수영을 다시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과 의욕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영장 갔을 때 한 10여 년 만에 시작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꾸준히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트이더라고요. 수영하고 나면 몸도 좀 가볍고 개운하고 일단 뭐 의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기분적으로도 몸적으로도 많이 업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투석하면서 신장 기능이 혹시 회복이 된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시 이제 가장의 노릇을 해야죠.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은 김민기 씨. 24시간 혈압 측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절은 잘 안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변동을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이게 수영을 할 때 여기 2시부터 3시였거든요. 수영을 하고 나니까 혈압이 이렇게 좋아져요. 제일 좋아요. 주간 중에 가장 좋은 혈압이 수영 직후예요. 그렇죠? 그만큼 운동이 효과가 좋다는. 예, 혈관 건강에도 좋고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엔 주무시기 전에 담배를 피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담배 피면 이렇게 금방 효과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 들어서 한 10시경 요 밤에 혈압이 계속 높아요. 이게 좀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 밤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야간 고혈압이다 보니까 아침에 깨도 고혈압이에요, 계속. 재밌는 거는 8시에 이제 투석실 가셨겠죠? 8시, 9시? 네네네. 투석하니까 또 내려가요, 또. 아, 네. 물론 완전히 정상까지는 아니어도. 김민기 씨의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한 결과 수영을 한 뒤 혈압이 뚝 떨어지고 담배를 핀 후엔 혈압이 급상승해서 야간 고혈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투석을 하고 나니 혈압이 안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이 있죠? 네네네. 뭐죠?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배 피지 피지 말고 운동하고. 네. 네네네. 그냥 혈압이 그냥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담배는 혈압에 왜 해로운 걸까요? 담배를 피면 니코틴이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혈관을 수축하고 혈압을 올립니다. 또 니코틴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듭니다. 게다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고혈압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들으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혈압 변화죠.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혈압 변화인데 그 시간대별로 분 단위별로 그렇게 내 혈압 추이를 아니까 아무래도 그 생활에 그 좀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수영을 하니까 진짜 확 떨어지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별 생각 없이 마땅히 할 운동이 없어서 그냥 한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저도 내심 좀 기쁘네요. 듣고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으실까요? 금연이죠. 금연하고 운동량을 조금 더 늘려볼까. 담배 끊기 힘드시죠? 하지만 금연은 50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혈압에 치명적인 담배. 안녕. 50이 되면 가장 멀리 해야 할 건강의 적입니다. 올해로 90을 맞은 국민의사 이시형 박사. 우리나라 화병을 의학용으로 정립시킨 정신의학계 거목입니다. 그는 혈압을 다스리려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화병이 나면, 화가 나면은 혈압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감신경이 흥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쓸데없는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게 스트레스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처는 건드리면 더 성을 내잖아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스트레스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이건 하나의 운명처럼 이런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이시형 박사만의 방법, 바로 명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아주 길게 내쉽니다. 그게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걸 다 뿜어낸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숨을 내쉽니다. 그래서 배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여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거기에 매달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이 흐르는 강물을 우리가 이렇게 강가에서 지켜보듯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백세를 바라보는 그가 우리나라 50대에게 건네고픈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대개 한 50 중반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의 분기점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후반부 인생이 준비가 좀 소홀한 편입니다. 대체로.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전통이 없었거든요. 우리도 후반부 인생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그게 이제 50대 후반부터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90이 되면서 건강에 대해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다는데요. 우리 몸은요 정말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너무 피곤해. 쉬라는 뜻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듯이 자기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되는 게 건강의 제1보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은 몸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50이 되면 우리의 혈압이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눈치채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죠. 문제는 혈압이 무너지면 우리 온몸의 장기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가는 지름길, 바로 최적 혈압을 사수하는 것입니다.